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아빠가 만든 도시락이 미국 초등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방인으로 시작한 한 아빠와 그의 딸이 비빔밥 패밀리로 불리게 된 놀라운 이야기. 한 그릇의 비빔밥이 어떻게 한 학교와 지역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김민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시애틀의 부슬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그였지만 아내의 해외 근무로 미국으로 이주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네요. 요리는 자신의 자부심이었으나 이곳에서는 그저 딸의 아빠일 뿐이었죠. 아직도 영어가 서툴러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르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학교 점심 너무 맛없어. 맨날 똑같은 음식만 나와. 10살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던지며 투정을 부립니다. 밝고 사교적인 소희도 학교 급식만큼은 견디기 힘들다고 했죠. 김민수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급식 메뉴를 확인해 봤습니다. 월요일은 치즈버거, 화요일은 피자, 수요일은 핫도그. 그리고 매일 감자튀김이 사이드로 제공되었어요. 김민수는 입맛이 까다로운 딸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희야, 내일부터 아빠가 도시락 싸줄까?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비빔밥 해줄 거야? 그럼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조금 넣어줄게. 김민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는 있었죠. 그날 밤 김민수는 아파트 부엌에서 도시락 준비를 위해 야채를 손질하고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의 붉은색이 마치 고향을 담은 색깔처럼 느껴졌어요. 소희는 아버지가 준비하는 요리를 신기한 듯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 친구들도 맛보면 좋아할까?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맛있는 음식은 언어가 필요 없는 법이니까.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정성껏 준비한 비빔밥과 조금의 떡볶이를 소희의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소희는 신이 나서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했고 김민수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작은 도시락이 앞으로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날 오후 김민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학부모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오늘 누군가 이상한 빨간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민수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빨간 음식이라면 분명 소희가 가져간 떡볶이였겠죠.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낯선 음식을 나눠주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김민수는 자신이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미국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김민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희야,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도시락 나눠 먹었니? 소희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어요. 응.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어. 제니가 더 달라고 했고 마이클은 빨간 소스가 매울 줄 알았는데 달콤하다면서 또 먹고 싶대. 내일도 가져가도 돼? 김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희에게 채팅방의 이야기를 설명하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죠. 소희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하지만 몇몇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걸 자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 규정상 음식 공유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김민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 문화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게 친근함의 표현이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김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출장 중이라 상담할 수도 없었죠. 소희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 근데 내일도 도시락은 싸줄 거지? 나만 먹을게. 김민수는 딸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필요는 없었어요. 단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 뿐이었죠. 그래, 내일도 싸줄게. 하지만 이번엔 나누지 말고 소희만 먹어야 해. 알았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민수는 이 작은 갈등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예감에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한국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부딪히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향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민수는 소희에게 더욱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간장으로 간을 맞춘 주먹밥, 색색깔의 채소가 어우러진 비빔밥, 그리고 소희가 좋아하는 작은 김치도 넣어줬죠. 소희는 매일 빈 도시락통을 가져왔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부러워한다며 신이 났어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부모 위원장인 클레어 존슨이 직접 학부모 모임을 소집한 것이었죠. 김민수는 어색한 영어로 된 초대장을 받고 긴장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10여 명의 부모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 선생님 오셨군요. 클레어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민수는 자리에 앉으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클레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근 몇몇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외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클레어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이들은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해요. 급식은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입맛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김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시락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이때 뒷자리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제 아들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채소를 스스로 먹겠다고 했거든요. 김 선생님의 딸이 가져오는 도시락이 궁금하대요. 또 다른 학부모도 말했습니다. 우리 애도 요즘 학교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해요. 친구의 다양한 음식을 보는 게 신기하대요. 의견이 양분되기 시작했고 김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클레어는 입술을 꽉 다물며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학교에 와서 적응해야지. 왜 우리가 당신네 문화에 맞춰야 하나요? 그 말에 김민수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권리였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저 딸을 위한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논쟁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의 행복과 자부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소희가 방문을 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김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소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소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순간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김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미셸이라고 해요. 학교 영양사로 일하고 있죠. 김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불만 사항이 있나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셸의 표정은 밝고 친절했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 미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교 급식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김 선생님의 비빔밥은 신선한 채소도 많고 영양 균형도 좋았습니다. 김민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셨죠? 미셸은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가 도시락을 열 때마다 주변 아이들이 모여드는 걸 봤어요. 몇몇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색깔이 예쁘고 맛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영양 상태와 급식 만족도에 관한 조사였어요. 보세요. 우리 학생들의 채소 섭취량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대부분이 가공식품만 먹고 있죠. 제가 개선안을 여러 번 제출했지만 예산 문제로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미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김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문화 급식 데이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한식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김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미셸의 진심 어린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영어도 서툴고. 당신의 요리 실력이면 충분해요.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요. 그날 저녁 김민수는 소희에게 미셸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희의 눈이 별처럼 빛났어요. 아빠, 그거 완전 멋질 것 같아. 그럼 내 친구들이 다 아빠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야? 소희의 순수한 기대감 앞에서 김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었죠. 새벽까지 그는 간단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비빔밥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 조절하면서도 한식의 본질은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어. 김민수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소희의 아빠가 아닌 비빔밥 아저씨로 불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문화 급식 데이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학교 주방으로 향했어요. 미셸이 준비해둔 대형 냄비와 식재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앞치마를 맸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미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김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당근, 시금치, 콩나물, 그리고 호박까지. 색색의 야채들이 주방을 생기 있게 만들었어요. 미셸과 다른 주방 스태프들도 김민수의 지시에 따라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고기는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약간 달콤하게 양념했고 고추장 소스는 매운맛을 조금 줄여 만들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민수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캐피터리아에 오늘의 특별 메뉴 한국식 비빔밥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졌어요. 소희는 제일 먼저 줄을 서서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아빠 파이팅! 친구들이 진짜 기대하고 있어. 첫 번째 학생이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민수는 정성껏 비빔밥을 담아주었어요. 아이는 신기한 듯 음식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완전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그 말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다가 이내 맛에 반해 더 달라고 했죠.
소희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비빔밥이라고 해. 밥 위에 야채랑 고기를 올리고 비벼 먹는 거야. 아빠가 만든 거야. 미셸은 김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대성공이네요. 아이들이 채소를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은 처음 봐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캐피터리아 입구에 클레어와 몇몇 학부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클레어가 교장실로 향하는 것을 본 김민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미셸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김민수를 불렀습니다. 그는 몹시 긴장했지만 교장은 의외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오늘 급식이 큰 호응을 얻었더군요.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아이들이 채소를 즐겁게 먹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에요. 교장은 다음 학부모 회의에서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죠. 일주일 후 중요한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수는 아내와 함께 학교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 지연이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의 손바닥에는 긴장으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냈어요.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하며 다문화 급식 데이에 대한 설명과 학생들의 반응을 간략히 소개했어요. 그리고 김민수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죠. 김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해온 영어 원고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희의 아버지 김민수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천천히 말했어요.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건강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요리법은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비빔밥은 5가지 색의 채소를 사용해 영양의 균형을 맞추죠. 김민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발언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클레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문화 교류는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음식을 먹을 권리도 있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죠. 특별 재료를 구매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 텐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일까요? 클레어의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죠. 김민수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가 준비한 답변은 모두 이상적인 것들 뿐이었고 예산에 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투표가 시작되었고 초반에는 반대표가 우세했습니다. 김민수는 실망감에 어깨가 처졌어요. 그때 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말해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 향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반 친구들한테 비빔밥 먹고 싶은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26명 중에 24이 좋아한대요. 특히 평소에 채소 안 먹던 제이슨이랑 에밀리도요. 소희의 순수한 발언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교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실제로 비빔밥 데이 이후로 급식 잔발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는 양이 확연히 적어졌어요.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지만 아직 결과는 불확실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민수는 매일 밤 뒤척이며 결정을 기다렸어요. 소희는 아버지의 걱정을 알아차렸는지 평소보다 더 밝게 행동했죠. 지현은 최종 결정 날짜에 맞춰 출장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문제에 마음을 쏟고 있었어요.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학교 강당은 이전보다 더 많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이번 안건이 학교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증거였죠. 김민수 가족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입니다. 먼저 학교 영양사 올리버 선생님의 데이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올리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와 차트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지난 비빔밥과 떡볶이가 제공된 날 급식 잔발량이 60% 줄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버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채소 섭취량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평소에 채소를 거의 먹지 않던 학생들도 비빔밥에 섞인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였어요. 전교생의 85%가 다문화 급식 데이의 지속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70%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김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올리버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 기존 급식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잔발량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도 있죠. 발표가 끝나자 클레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수는 긴장했어요. 클레어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제 아들 브랜든이 평생 처음으로 브로콜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빔밥에 섞여 있는 채소라면 맛있다고 했어요. 클레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저도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투표를 진행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다문화 급식 데이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월에 한 번 다른 나라의 요리를 소개하는 날을 갖기로 했죠. 첫 번째는 당연히 한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김민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김 선생님, 정식으로 우리 학교 급식개발팀에 합류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김민수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소희의 아빠로 불리던 그가 이제는 학교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원이 될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지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았고 소희는 기쁨에 겨워 뛰어올랐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공식 글로벌 푸드데이가 열렸습니다. 학교 캐피터리아는 한국 국기와 전통 장식품으로 꾸며졌어요. 김민수는 일찍부터 주방에서 학교 요리 스태프들과 함께 대량의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감 있게 영어로 지시를 내렸고 스태프들도 그의 지도에 열심히 따랐죠. 당근은 조금 더 가늘게 썰어주세요. 색감이 더 예뻐질 거예요. 미셸이 김민수 옆에서 도왔습니다. 학생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고 있어요.
다들 정말 기대하고 있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김민수는 비빔밥 서빙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배경에서는 K-팝 음악이 경쾌하게 흘러나왔어요. 첫 번째로 소희와 그녀의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학생들이 줄을 서고 김민수는 하나하나 정성껏 비빔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옆에서는 지연이 학생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젓가락을 들고 비빔밥을 먹으려 노력했지만 대부분은 결국 포크를 사용했죠.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김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잘 섞어서 먹으면 돼요. 비빔은 한국어로 섞는다는 뜻이거든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음식을 비볐고 맛을 본 후에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클레어의 아들 브랜든도 즐겁게 비빔밥을 먹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김민수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해내셨네요. 브랜든이 처음으로 집에서도 채소를 먹겠다고 했어요. 미셸은 김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탈리아, 멕시코, 인도 음식도 순차적으로 소개할 거예요. 김 선생님 덕분에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첫 글로벌 푸드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별히 김민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김민수는 쑥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가슴속에서는 큰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김민수 가족은 소소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을 바라보던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시애틀에서 한식 전도사가 됐네. 김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거 다음엔 한국 디저트도 소개해야겠어.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어요. 아빠, 호떡이랑 찹쌀떡 싸가면 또 대박 날 것 같아. 김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애틀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이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죠.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 순간 김민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소희의 아빠가 아니라 학교 커뮤니티의 소중한 일원이자 비빔밥 아빠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